안녕하십니까. 2학년 B반 이호성입니다. 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또 이제 주말이 왔는데요. 네, 날씨도 좋고 그런데 교수님도 열심히 즐겁게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사람도 많은데요. 시원하고 즐겁게 마무리 하시고 다시 새로운 주를 맞이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학기도 한 달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서 부랴부랴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주차 수업에 대한 저희 강의 동영상을 했고요. 첫 번째 지금 할 동영상은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치약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왜 배워야 할까? 라는 처음에 궁금증이 들어서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물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구강에 우리 이제 총이치를 만드는데 총이치 구강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알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총이치에 대해서 안다면 그 환자에 들어갔을 때 더 잘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능을 다는 알지 못해도 최소한 중요한 거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구나 라고 알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일단 상악 총이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교과서에 나온 사진으로 1번부터 7번까지 순소대, 협소대, 순측전정, 협측전정, 익돌, 상악절흔, 국외소화, 진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개 중에서 순소대랑 협소대는 똑같은 의미지만 순축에 있느냐, 협축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생각되고요. 순소대는 레비알 프레니엄, 협소대는 이렇게 해서 이게 근육이 구강 해부학 시간에 배우는데 구륜근이라고 있습니다. 이 입을 위로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순소대랑 협소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이치를 만들었을 때 보더 부분에서 유지를 위해서 보더 부분까지 만들어주지만 이런 순소대랑 협소대 부분은 공간을 형성해줘서 의치랑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의치랑 닿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조직 같은 경우는 계속 맞거나 부딪히고 뭐 압력을 주는 경우에는 붓거나 다르게 변형되거나 염증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순소대랑 협소대 부분은 공간을 의치를 만들었을 때 공간을 형성해 주어서 닿지 않고 그 기능을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순축 전장과 협축 전장인데요. 순축 전장은 지금 순소대부터 협소대 사이의 전장을 말하고 협축 전장은 협소대 이후부터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은 지금 그 치아가 식립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치아가 가라앉은 상태예요. 잇몸이 아니 치아가 아니라 잇몸이 가라앉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인공치를 식립할 때 이런 두께랑 높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다섯 번째, 익돌 상악 절흥 같은 경우는 지금 협측 잔정과 그 뒤에 있는 부분의 경계 부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치아랑 치아가 아닌 부분의 경계, 끝부분, 끝 경계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국외소화 같은 경우는 여기 F 부분으로 해서 있고, 이 부분도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고, 진동선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 떨리는 부분으로 해서 인공치, 의치를 만들 때 후연 폐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국외소압으로부터 2mm 전방에 있는 게 진동선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아치를 이뤄서 형성해 주고요. 상악 지지와 관련된 해박적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악 잔존 치조제 같은 경우는 상악이 남아있는 지금 치은 부분, 치조 부분이 지금 이제 치아가 착탈되거나 그러면은 가라앉는데 그 부분이고, 상악 결절, 절치유두, 중중국의 몽선, 국의 추벽, 행국의 주름, 대국의 공 부위. 네, 이거 치아, 지금 상악 지지와 관련된 치아의 해박적 구조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치유두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인데요.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장난식으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가장 중앙 부분이 중요하고, 사람 인체에서도 허리 부분이 중요하듯이 중앙 부분은 중요한데, 그러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치유두 같은 경우는 절치유두 부분에 절치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치공 부분에서는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부분으로 중절치를 좌우로 나눌 수 있는 경계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께로서 순소대랑 절치유두 사이에 중절치가 오기 때문에 중절치를 식립하는 기준선도 되고요. 절치유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절치를 식립할 때는 항상 존재해야 되며, 절치유두선을 수직으로 수평으로 딱 그었을 때 견치선이 정해집니다. 견치선이 정확하게 없을 경우에는 절치유두 부분으로부터 수평으로 그어주면은 견치가 어느 정도 식립될 수도 알 수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했을 경우 절치유두 부분은 상악 지지 관련된 해박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정중국의 봉선은 순소대부터 절치유두로 정중선으로 이렇게 국의 부분을 나눈 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치과 기공사가 작업을 할 때 마운팅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요. 뭐든지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 좌우 대칭에 맞지 않는다면 인공치의 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고 하면은 교합에 대해서 받는 부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국의 공선 또한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국의 추벽, 행국의 주름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이 부분을 살짝 쳐준다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부담, 그러니까 압력 또한 적고, 걸린다고 하는 약간 걸리는 이물감도 적게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의치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같이 형성해 주어서 의치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개공 부위는 대구개공이 있는 부위여서 거기서 신경과 혈관이 나오기 때문에 릴리프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절치유도 또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릴리프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하악 총이치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박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박적 구조로 여기 또한 순소대랑 협소대, 순측 전정, 협측 전정, 그리고 설소대, 치조 설측구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사학의 총이치 주연을 구성하고 있는 해박적 구조와 어느 정도는 다 일치를 합니다. 지금 순소대, 협소대, 순측 전정, 협측 전정은 일치를 하고 여기서 형성된 게 설소대 부분이랑요 치조 설측구입니다. 순소대, 협소대 여기 또한 지금 근육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보더 부분까지 실링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공간을 형성해 주어서 근육이나 뭐 잇몸이 움직이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고요. 순측 전정, 협측 전정 또한 상하과 마찬가지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설소대는 혀를 들면은 생기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한 이 입천장, 이 바닥쪽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육이랑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치조 설측구는 설측 부분에서 있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도 의치를 만들어줬을 때 언더커브질이 생기기 때문에 릴리프를 해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하악 총이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하악 잔존 치조제 구후 용기 협측붕 협측선반 외사선 20V 설결절 악설골 근선 내사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상하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치유두 부분인데 하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후용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모든 학생들이 다 이 부분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학생으로 따졌을 경우 전문 지식인이 아닌 경우로 따졌을 때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 부분은 배우지도 않는데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교합평면을 만들 때 기준도 되고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구후용비 메트로몰락 패드가 왜 하멜러 아치죠? 하멜러 아치 메트로폴라 패드 구유용기 메트로폴라 패드가 왜 중요하냐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교합제를 만드는데 교합제의 높이가 교합평면의 높이입니다. 교합평면의 높이인데 상악과 하악의 전방 부분의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악은 22mm, 하악은 18mm. 근데 상악의 후방 부위랑 하악 부분의 후방 부위를 나타내는 기준은 이렇게 기능으로 따집니다. 하악 같은 경우는 높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구후 용기의 3분의 2 부분 혹은 2분의 1 부분으로 교합평면의 높이가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합을 할 때, 저작을 할 때 높이를 정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절치유두가 중절치를 식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듯이 구후 용기는 교합평면, 하악의 교합평면을 만드는데 기준이 됩니다. 하악의 기준, 후방 기준이 됩니다. 다른 외사선, 20V, 설결절, 악설골, 근선, 내사선
이공 부위는 제2소구치 하방에 있는 부분. 이공 부위 또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부분으로서 릴리프를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뭐 살결절 이런데 또 릴리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후흉기 부분이고, 이공 부위나 살결절 부위, 뭐 협축반 부위, 뭐 의치를 만들 경우에 주로 언더컷이 보이는 경우는 다 릴리프나 그런 블러아웃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상하에는 절취유도가 중요했고요. 하악에는 구용기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부분이나 언더컷이 생기는 부분은 의치를 만들기 전에 블러아웃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11주차 강의 동영상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